적어 놓을 때 있으면 좀 적으세요. 자, 무리함수는 일단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은 유리함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역함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함수가 2차 함수의 절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와 무리함수 사이에는 서로 역함수 관련이 있고 뭐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 y는 x 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워할 만한 건 없다. 니네가 배워야 될 거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쓰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1차식이 보통 들어갈 거예요. 근데 2차식을 물어보는 그래프가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느낌? 이럴 때만 2차식 물어보긴 할 텐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양면을 제곱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의 일부분을 이야기한 거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이 그림도 복잡하진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식일 때 그림 그리는 거는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차식일 때는 그냥 거의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래 양면을 이제 루트를 써가지고 y는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위쪽이 y가 0보다 큰 부분이고 여기 아래쪽이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죠. 0보다 큰 부분. 그 다음 여기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은 보통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 니네가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형부터 쭉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는 기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a 루트 bx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a의 부호와 b의 부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 a가 1이고 b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y는 루트 x. 자, 이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거죠. 좌표 평면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실수값이 있어야 돼요. 실수. 그래서 여기 루트 x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 멘트 자체가 정의역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의역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림의 시작 지점 x가 0일 때고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이 시작하는 위치구나 라는 거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방향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라는 건 루트가 0,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지점을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일 때 0일 때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y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x가 커질 때 y가 똑같이 커지는 건 알겠고 증가하는 것도 알겠는데 1차 함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x 값을 10대로 집어넣어 보면 x가 1, 2, 3, 4 커질 때 y가 1, 루트 2, 루트 3, 2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게 조금씩 덜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x는 1, 2, 3, 4, 5 이렇게 커져 나가는데 y는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커지는 양을 뭐 A, 이거 커지는 양을 B, 커지는 양을 C, 커지는 양을 D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무조건 크다는 거죠. 커지는 양이. 그래서 커지긴 커지는데 커지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니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커지긴 커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커지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일자로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쭉 커지기는 커지는데 각도가 점점 0에 가까워지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커지긴 합니다. 알겠죠? 어떤 뭐 점근선 같은 게 있어서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뚫고 지나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인 이런 기본형일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시작점, 그 다음에 방향과 Y의 방향, 요거를 니네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림은 거의 진짜 이거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나머지는 평행 이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림의 형태는 이게 완전 기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는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때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지점,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시작하고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X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Y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나왔으니까 시작 지점이 X가 0일 때고 방향은 왼쪽.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X랑 Y가 있을 때 X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X가 줄어들 때마다 Y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X가 줄어들 때 Y가 커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뭐 바로 계속 쓰죠. 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인 상황, Y는 마이너스 루트 X 여기.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시작 지점 방향. 그래서 시작은 X가 0일 때 방향은 오른쪽.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그릴 건데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은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Y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줄어든다고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곡선의 형태가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Y의 변화는 X처럼 이쁘게 일정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상황.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라서 X,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시작, 방향. 그래서 시작은 X가 0일 때고 방향은 왼쪽.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y가 계속 같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왼쪽으로 그리는데 y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림은 그냥 4개가 있는 거예요. 4가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정리. y는 AA를 그냥 봐봅시다. 요렇게 4개의 그림이 있고, 이때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얘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A가 크면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면 우리는 위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값이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향이랑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지는 방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따질 때는 이 방향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 얘도 감소함수, 얘 증가함수, 얘 증가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표준형을 바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y는 a 루트 b x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얘는 표현이 이거예요. y는 a 루트 bx를 x축 방향으로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y는 2루트 x-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얘를 보면 그냥 시작 지점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니네가 생각을 한다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네가 x의 개수가 양수야.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라는 거 알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야. 위로 그려야 돼. 라는 걸 알면 어차피 그림의 모양은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시작 지점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시작 지점은 루트 안이 0일 때, 그래서 x가 3일 때 y가 1, 그럼 여기가 3,1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을 경우에 이 숫자를 생략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보통 보고 있는 어떤 무리함수 그림은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왜 집어넣고 빼고 하느냐면 x의 개수 때문인데, x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유리함수의 분자나 아니면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y는 루트 3x가 있고 y는 루트 5x가 있을 때, 얘네는 어차피 가는 방향은 똑같단 말이죠. 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얘네 둘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폭을 결정할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넓어지냐면 얘가 이런 느낌이냐면 얘가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개수가 폭을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뭐 유리함수에서 분자가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개지냐 안 포개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x의 개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생김새는 같으나 이게 포개질 수 있냐 없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수, 음수도 이제 니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가 있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 입장에서 얘네들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요렇게 있을 때 y는 루트 x가 있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말은 y축 대칭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인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포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본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x축 대칭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야기한다면 얘는 원점 대칭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기는 한데 그림 그리는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x축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 4개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기억을 해놓고 따로따로 그렇게 생긴 도형이다라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2루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차피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하지만 방향과 시작 지점 그리고 구할 수 있으면 y 절편은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y 절편이 지나가는 사분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에도 그렇고 무리함수에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분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걔네들이 다 y 절편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 지점 y 절편 정도는 꼭 구해 줍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 루트 안에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고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y 절편이죠. x가 0일 때 이 y 절편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우리가 지나가는 사분면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시작 지점이고 오른쪽 아래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3이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2, 2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y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 쪽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지나간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그림이나 일반형 그림이냐 거기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을 이렇게 못 만들는지 않잖아요. 그죠? 충분히 니네가 만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그냥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몇 콤마 몇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또 무리함수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 그래프 그리는 거 내고 나면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거랑 역함수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문제를 어렵게 못 내. 무슨 짓을 해도 무리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x 플러스 2라고 하고 y는 x 플러스 k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선과 무리함수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시작 지점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그냥 만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 보통 물어보는 건 이거죠.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얘네 둘이 연립을 했을 때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을 때 뭐야 이거 x 플러스 2는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x의 제곱 넘어가면 2k 마이너스 1의 x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두 개다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과 무리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이렇게 연립을 할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라는 식이 있을 때도 양변을 제곱하면 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무리함수와 이 무리함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그래프를 가지고 얘와의 교점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연근이라는 거죠. 무연근이 뭐냐면 상관이 없는 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식이 복잡해질 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근이 튀어나오는 거 이 튀어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연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연근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 직선이 움직일 때 이 파란 애랑은 절대로 접할 수가 없어요. 이 기울기로는. 맞습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지나가는 직선은 이 파란 애랑은 절대로 접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접하는 건 뭐야? 라고 하면 이 흰색이랑 정확하게 접하는 애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판별식을 쓸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여기서 만나는 건지 여기서 만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지만 접하는 건 확실하게 여기서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접하는 건 무조건 딱 저 위치에서만 접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쓸 때 판별식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접하는 거는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접하는 것만 써도 괜찮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는 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접할 때 y절편이 4분의 9구나. k는 y절편이니까. 그 다음 시작점을 지나간다. 얘가 시작점 마이너스 2,0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k는 2가 되겠죠. 이 직선에 여기 y절편이 2다. 이거는 뭐 어차피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그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노란 애는 2와 4분의 9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K는 2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을 지나가는 이 행동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은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x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고요. 뭐야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다고 하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해보세요. 추워요. 너 아직 컨디션 안 좋아? 병원 가봤어? 왜? 가봐야지.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에서 어떤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든지 유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든지
이것처럼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특별하게 만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잘 생각을 해보면 무리함수와 직선이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 만나는 영역이 너무 광활하게 많다는 거지. 이 위쪽은 다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안 되는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지를 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면 안 만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선과 어떤 도형 사이의 위치관계라든지 두 그래프 사이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게 나온다면 엄청 특별할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에서 문제를 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학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상황은 좀 신기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에서 접하는 어떤 두 도형이 접한다는 건 되게 특별한 케이스거든. 니네가 살면서 접하는 도형을 본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면 자연현상에서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어떤 도형이 접해 있다? 라고 하면 겁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본다 이거지.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예를 들어 뭐 흔들바위 같은 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밀었는데 흔들려. 근데 떨어지지도 않아. 겁나 신기하잖아. 그죠? 돌멩이 위에 돌멩이가 얹어있는 상황은 얼마나 흔해. 겁나 흔한데 그거는 겁나 특별한 거지. 그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수학적으로도 특별한 모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니네가 미적분을 풀 때도 그래프랑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물어본다거나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어느 특별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상황이 특별하고 시작 지점을 지나가는 건 특별하겠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보다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냥 흔한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직선보다 위로 올렸을 때 너무나 흔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고 풀면 좋겠다. 그럼 나 접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쓸 거고,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된다면 얘네를 옮겨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판별식은 같다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로는 이 그래프에 정확하게 접한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못 쓰는 이유는 이런 그래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냥 이항하면 4k 플러스 4k는 17, k는 4분의 1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4분의 17. 시작 지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4,0을 지나가는 거니까 k가 4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k는 4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으면 되는데 시작 지점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y는 루트 절대값 x가 있고 y는 x 플러스 k가 있다.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면 당연히 접할 때와 시작점을 지나갈 때 사이를 지나가면은 그냥 저절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내가 이 애랑 만나게 억지로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저절로 세 점에서 만나게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것과 시작 지점을 지나가는 건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절로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 점에서 만나게 세팅이 되니까. 됐죠? 해보세요. 이걸 한 사람은 이것도 한번 해보죠. y는 루트 1-x의 제곱, y는 x 플러스 k.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걸 한 사람은 이것도 한번 해보죠.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세 점에서 만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을 지나가는 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서 같다고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범위면 세 점이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의 일부분. 괜찮나요? 요거 원만 나와요. 문제를 낼 때. 알겠죠? 무리함수에서 2차식이 나오는 건 원만 나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y의 제곱은 1-x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이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y는 양수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했을 때 식이 똑같이 나오죠. 양변을 제곱하면, 그래서 x의 제곱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y의 부호는 항상 음수기 때문에 y 값이 음수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의 형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요런 접하는 상황과 요 여기를 지나갈 때 이때가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를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니까 접하는 거랑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를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두 점을 지날 때가 신기한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괜찮죠?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하다가 뭐 말만 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점을 구하자. 한번 해보세요.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연근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윤주야, 교점. 벌써? 몇 콤마면? 2콤마. 2콤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x는 루트 x 플러스 2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텐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요, x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교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2일 때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다. 이 노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와 얘를 연립해라 라고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식이 똑같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이 무연근, 이거를 우리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몇 개 만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무리함수를 움직여가면서 직선과 위치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x가 있고 y는 루트 x 플러스 k가 있다. 나는 접하고 싶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는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래도 우리는 K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 직선이 고정이고 무리함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니네가 세팅 한번 해봐라 라는 거고요. 이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 사이를 움직일 수 있도록 K를 조절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 니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워서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라. 자, 그럼 이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니네가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풀겠습니다. 역함수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책 봅시다. 838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먼저 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림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시작 지점이 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사분면 지나는 거 맞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느낌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려면 y축 대칭. 그래서 틀렸고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루트 3x, 루트 5x,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842번. 자, 정의역과 치역을 보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시작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x가 2일 때가 시작 지점이고 그림의 방향은 왼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y가 마이너스 2랑 같을 때가 시작 지점이고 방향은 위쪽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왼쪽 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2,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루트 안이 0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y 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요거 845번 해볼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지 여기서부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P에 x-m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3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y는 루트 px 플러스 9 플러스 3이 y는 루트 9x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p가 9라는 걸 알 수가 있고 p가 9라는 걸 알고 있으면 시작 지점이 얘가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근데 시작 지점이 0,0으로 바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겹치기. 자, 851번 문제 해보죠. 자, 85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루트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만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x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기만 하면 같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갤 수 있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x축 대칭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동시에 했다. 라는 사실만 안다면 기억, 니은, 디귿은 되는데 얘는 x의 개수가 9가 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56번 해볼까요?
저희가 정답은 2번. 자, 기억. 시작 지점 몇 콤마면? 방향은? 그래서 요렇게. 다음 니은. 시작 지점 3,5 방향. 방향 x의 개수랑 루트 앞에 개수 보면 돼. 왼쪽 위. 그 다음 디귿 시작 지점 6,3 방향 오른쪽? x의 개수가 음수인데? 왼쪽 아래. 괜찮냐? y 절편 얼마야? y 절편 y 절편 아니 제일 y 절편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는 y 절편이 결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구하기. 우리는 시작 지점과 지나가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써 나가는 겁니다. 여기 시작 지점이 4,-3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시작 지점 4,-. 괜찮습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0,1 지나가죠? 0,1 지나간다 대입하면 참 A값 구할 수 있다. A값 구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A, B, C 값이 얼마인지 구한다. 괜찮습니까? 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어준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866 호연아, A값 얼마? B값 얼마? C값 얼마? 오케이. 자, 그러니까 X에 대한 점근선, X에다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 A분의 B가 2구나. 그 다음에 Y 절편
x가 0일 때 마이너스 c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a, b, c를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루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 나 시작 지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 y 절편 양수야, 함수야? 뭐라고? 못 들었다. 양수.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설명하기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증가를 할 때는 증가만 하고 감소를 할 때는 감소만 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니네가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좌표 평면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시작 지점 마이너스 1,k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기 시작 지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지금 문제에서는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는 3일 때 최소는 0일 때 대입해서 최대 최소 구한 다음에 더하면 4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울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니네가 무엇을 풀어볼 거냐면 875번 한번 풀어보죠. 채연아, 시작 지점 몇 콤마면? 4,a 방향 왼쪽이.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4,a.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5,3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최대값 5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5,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5래. 마이너스 5,5여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로 A 값을 구하고 이거 대입해서 최소값 구합니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역함수. 후다닥 역함수 하면은 될 것 같죠? 역함수만 하면은 일단 직선과의 위치관계 먼저 하고 그 다음 역함수 합시다. 자, 저기 유형 14번 볼래요? 나는 903번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호 이것저것 써놨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건 별거 없죠.
태훈아. 이거 접하는 거 구하고 싶거든? 이거 판별식까지 썼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지점 지나가는 거.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이를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태연아,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 좀 말해볼래?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해주면 돼, K가? 4분의 3이거나 이렇게 되거나. 괜찮습니까? 이 두 개의 범위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K의 최대값을 원했던 거고 이거보다는 여기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 두 점에서 만난다. 태훈아,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 뭐야? 요 범위. 이 범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906번 한번 해보세요. 906번
자, 906번 1,2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는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A이고 2,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2,1이 점점입니다. 점점. 직선에서는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점을 보통 점점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점, 직선에서 어느 한 점이 정해져 있고 기울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1이라는 점이 점점으로 정해져 있고 이때 직선과 만나라 그랬으니까 이 방향이면 무난하게 만나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언젠가는 만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시작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지면 안 되고 더 작아져야 만난다는 거죠.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나는 직선 두 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직선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6번 같은 문제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역함수하고 남은 시간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 추워? 자, 역함수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플러스 2가 있다.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할 때 중요한 게 정의역과 치역에 관한 설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 역함수 그려라 그러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함수 식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양면을 제곱해서 이렇게 2가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등식의 성질이고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역함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이 식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라는 이런 무리함수가 있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식을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 식에서 변하는 과정은 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만들어 줄 때 얘인지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y 역할을 하고 y가 x 역할을 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요 방향.
오른쪽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써주면 틀린 답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꼭 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식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뭐 식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과 요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아닌 것과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또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해서 y는 x랑 만난다. 그래서 뭐 식을 쓸 때 루트 x 플러스 2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연립을 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연립을 하면 4차식이 되니까 식이 많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y는 x도 같이 만나니까 이렇게 연립을 하든 이렇게 연립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고, 교점의 좌표를 찾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점을 구해보면 x 값이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식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걸러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그림을 그려준다면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무연그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원래는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사이에 이제 역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과 역함수는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건데,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지 y는 x 위에만 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점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뭐 요거였죠. y는 x-1의 제곱,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y는 x가 여기 있고 역함수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 식은 뭐냐? 라는 건데 y는 루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1 넘어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x는 1보다 작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우리는 마이너스를 골라야 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읽어주면 된다.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이것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무리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2차 함수가 같이 나오면 거의 99% 역함수 관계입니다. 알겠죠? 역함수가 아니야. 서로 역함수가 아닌데 2차 함수랑 무리함수를 같이 냈어요?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집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리함수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섞여 있으면 얘네는 서로 역함수 관계겠지라는 추측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역함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77번 문제 볼까요? y는 x 대칭일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거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동아 어떻게 풀었냐? 그 2차 함수 2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 그래? 말해줘.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루트 y 플러스 3 이렇게 네.
자, 여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네. 아, 근데 여기서 왜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지? 저 채용 이게 원래 이거 넘어간 다음에 제곱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잖아.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여기 x가 2보다 크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고릅니다. 이해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2를 넘겼겠죠. 루트 이렇게. 그 다음에 x랑 y랑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a와 b와 c를 다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지영아, 다른 방법으로 푼 거 있냐 혹시? 지영이 어떻게 풀었을까?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시작점을 찾았나 보네? 시작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푼 건가? 그러니까 나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네 둘.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 2보다 큰 지점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2, 마이너스 3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역함수는 뭐 y는 x가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라는 거죠. 여기가 시작지점.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2가 시작이면 a는 무조건 3이어야 되고 b는 무조건 2여야 돼요.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겠죠. 괜찮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를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위치를 찾는 게 꼭 식을 변형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역 88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예린아, 요거 2차 함수 식만 해볼까? 꼭지 잡아라. y는 x제곱에 비해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바로 구했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써놓고 2,3을 지나간다 하면 a가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린아 역함수식 구했어? 오케이. 자, 이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있다 이거죠. 자, f 인버스 x에서 x의 범위가 5부터 11까지면 실제 이 함수에서의 y의 범위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역함수의 x의 범위가 5부터 11이래. 그럼 원래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y의 범위가 5보다 다시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 자, 요거에서 역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f 인버스 x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거일 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x 역할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y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 5에서 11 사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의 범위가 5에서 11이다. 원래 함수의 y의 범위가 5에서 11이다. 이 말은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가 5에서 11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의 y 값이 5가 되려면 x 값은 얼마면 돼요? y가 5 되고 싶어. x는 얼마면 됩니까? 5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 x 마이너스 1은 루트 3이겠죠. x는 1 플러스 루트 3. 그럼 x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y가 11이 된다. 1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x 마이너스 1은 3. x는 4. 이렇게. 괜찮습니까? y의 범위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1 플러스 루트 3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역함수에서는 치역의 범위로 들어가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실제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셔도 돼요. 역함수식은 2가 넘어가서 x-1의 제곱 x-1은 헬마루트 y-2 이거죠. 자, 이때 둘 중에 뭘 골라야 돼요, 예린아? 플러스 골라요.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1보다 크면 양수라서 플러스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1 넘어가면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1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를 가지고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느냐, 아니면 역함수식을 만들어서 5에서부터 11을 대입하겠느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됐죠? 자, 다음 유형 11번과 유형 12번은 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중요한 거예요. 유형 13번 별표, 이 내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895번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야 얘네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897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윤주야, 몸이 너무 편해서 정신이 아늑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아니지? 괜찮지?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래. 괜찮습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y는 x겠죠. 괜찮아? 저희 책에는 저기가 2루트로 나와 있어요. 문제가 다르냐? 부전자 2루트2야? 그럼 2루트2로 풀죠. 왜 이것도 벌써 바뀌었어? 자, 이렇게 다 2루트2 맞지?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2겠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 x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정도라고 할까요? 그럼 당연히는 알파 플러스 2일 겁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양면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교점의 x값입니다. 이 식은 교점의 x값을 구하는 식인 거죠. 괜찮습니까? 난 교점의 x를 구하려고 이 식을 썼는데 교점의 x값을 지금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 두근의 합은 6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알파는 4니까 알파가 2겠죠. 자, 알파가 2니까 또 다른 근은 4겠죠. 2랑 4. 그러면은 교점 x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곱 8, 두근의 곱 4 플러스 1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y는 xy 교점의 x값, 내가 이 2차식을 만든 이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냥 저냥 비슷합니다. 푸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896번 해보세요. 이게 좀 쉬우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y 플러스 2는 루트 x 플러스 2 양변을 제곱하면 넘겼을 때 이렇게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겁니다.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fx랑 gx랑 연립을 해도 괜찮은데 어차피 만나는 지점은 y는 x도 같이 만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x랑 x랑 연립을 하든지 gx랑 x랑 연립을 하든지 얘네들이 연립하면 안 돼요. 알겠죠? 식이 많이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립을 할 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x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x 플러스 1은 0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얘네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만들어줄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네 둘이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을 하면 안 된다.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는데 여기 유형 15번이랑 유형 16번 같은 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니네가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해보고 안 되면 질문을 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일단 무리함수 설명은 끝났어요. 니네가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빨리 좀 해주고 무리함수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우의 수에서 세 종류 있잖아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얘가 제일 어려워. 순열과 조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경우의 수가 어려워서 이것들을 니네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괜찮으면 내일 경우의 수를 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무리함수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